여름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폭염, 열대야가 그렇고요. 또 밤에만 그 앵소리를 내면서 귓진을 맴도는 모기도 그렇죠. 특히 지금 전국에 일본 뇌염경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꼭 모기가 나만 무는 것 같은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모기만 연구해 오신 모기 박사인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이동규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모기를 30년간 연구한 모기 박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자, 모기 네. 어떤 걸 연구하시는 거죠? 모기는 이제 질병을 매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치를 해야 되는데, 퇴치를 하려면 또 모기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기의 생태라든가 습성이라든가 또 모기 분류를 또 알아야 되고 종류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현재까지 모기를 연구해서 또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4명이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그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하거나 그걸 밝힐 수 있는 분이 나오면 노벨상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꼭 그 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기가 그만큼 또 지구상에서 위험한 생물 1위로 꼽힐 만큼 또 그만큼 위험한 그런 곤충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아직 정복을 못한 이 모기 연구를 해서 지금 모기를 직접 키우기도 하신다면서요? 저희 사육실에서는 한 8,000마리에서 한 10,0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 그럼 교수님은 모기한테 물리기도 많이 물리셨겠어요? 네, 그 연구하다 보면 이제 많이 물리게 되는데 특히 모기를 대상으로 흡혈 실험을 한다거나 기피제 실험을 할 때는 사실은 실험 동물보다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물리는 경우도 아이고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스스로 실험을 위해서 모기한테 물린다. 와, 그렇군요. 그만큼 열심히 또 모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자, 모기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제 모기가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2,500종 정도가 지금 밝혀져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56종이 있고요. 주로 이제 20종 정도가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유독 모기에 잘 물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물렸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잘 물리는 혈액형이 있다. 이런 속설까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우선 사실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네. 우선 모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흡혈 대상 동물을 찾아가는 방법이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예. 이제 가장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냄새가 어떤 거냐면 동물 몸에서 나오는 그런 땀 냄새입니다. 예. 이 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미노산 성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젖산이라든가 이런 분해 물질들이 이제 땀 속에 배출이 되는데 그것을 모기들이 냄새를 잘 맡고 20m 밖에서부터 이제 냄새를 맡고 찾아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면 10m 정도 앞으로 가면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우리 잠을 잘 때 얼굴 근처로 이렇게 잘 오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맡고선 이제 오는 것이고요. 네. 발 근처 다리 쪽으로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땀이 이제 많이 발 쪽에 냄새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죠. 쉽게 말하면 발을 안 씻으면 모기 많이 물리게 되나요? 심지어는 운동화 오랫동안 빨지 않아도요.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냄새에 이만큼 민감하네요, 모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아기들 있잖아요. 네. 갓난아기들이 또 모기 잘 물려요, 보면. 그래서 엄마들은 차라리 나를 물지 왜 애기들이 피를 빨아먹자면서 모기를 막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들이 왜 잘 물리는 거죠? 예, 우선 나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모기한테 덜 물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어릴수록 몸의 대사장이 활발합니다. 몸에서 부산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모기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연세 많은 분들 옆에서 자지 말고 어린 애들하고 자면 자기는 안 물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령대별로 반비례하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네요. 아기들이 많이 물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혈액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혈액형은 관계 없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기를 퇴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되는데 30년 경력의 모기 박사님이시니까 자, 모기한테 안 물리는 방법 뭔가요? 예, 물리지 않으시려면 일단은 이제 목욕을 샤워를 좀 하셔야 돼서 이제 땀 냄새를 좀 많이 없애야 되고요. 땀을 흘려줘서 샤워를 안 하고 자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샤워한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요즘 보면 또 모기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에서 33% 정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 일단 암컷은 교미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교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몸에 그 정액을 보관하고 있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수컷은 또 본능적으로 자꾸 덤벼들고 그러니까 날갯짓을 똑같은 날갯짓을 이렇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보내면 암컷이 피하는 그런 습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재밌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이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모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방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오는 것이 요즘 방충망은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그걸 방충망을 조금이라도 뚫린 데 없이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출입문을 열 때 그 현관문 밖에 앉아 있다가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놈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문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베란다에 그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 밑에 물 내려가라고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관에 마개를 팝니다. 그 건지사에 가시면.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을 빼실 때는 그걸 좀 열고 물을 다 빼고 나서는 도로 닫아놓으면 모기들이 들어오질 않고요. 또 심지어는 환풍구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환풍구가 있지 않습니까? 망을 씌운다든가 이제 구멍이 좀 클 때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가정에서는 모기를 잘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배수관, 환풍구 세 가지만 조심해도 많이 막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전국에 일본냄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 거죠? 예, 그 작년의 경우는 환자가 이제 26명이 발생이 됐는데 예. 사실 뭐 뇌염 모기한테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또 그 뇌염 바이러스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뇌염까지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5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걸렸다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치사율이 20에서 30%예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완전히 됐다 하더라도 그 완쾌된 환자의 30%는 정신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 박야가 되고요. 특히 뇌염 모기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발생 장소가 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뇌염 바이러스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 축사가 있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애들의 경우는 그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관련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이동규 교수였습니다.